자, 7주차 매일 정리노트 OX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X 문제는요, 지문에 있는 내용들이 기출문제에서도 나오고 또 이 기출에 나왔던 요 OX 문제가요, 감정평가의 규칙이나 이런 근거가 탄탄한 지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해당 지문들 잘 분석하시고요. 나중에 문제 푸실 때 큰 도움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출발합니다. 가치 형성 요인 나왔죠? 가치 형성 요인이란 포인트가 어디 있었어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인?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기회별 요인 등을 말한다 라는 거예요. 맞는 지문이에요? 네,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적산법이란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 감가수정한대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하는 것은요, 적산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었죠? 우리 원가법이라고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이거는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은 뭐예요? 원가법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3번입니다. 3번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라는 거죠. 기준 시점이었어요. 뭐예요? 항상 우리는 무엇과 헷갈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현재 시점. 이런 말은 없어요. 아시겠죠? 감정평가에서 언제나 뭐?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의 정의는 뭐예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라는 거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맞는 지문입니다. 4번 수익환원법이에요. 수차례 나왔던 정의죠.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다. 이게 뭐라고요? 수익환원법. 그래서 앞으로 벌 수 있는 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그쵸? 어떻게 환원하거나 가지고 와요. 원래대로 가지고 오거나 미래에서 현재로 가지고 와서 뭐요? 대상 물건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우리는 수익환원법이라고 하고요. 수익환원법을 쓰는 대상 물건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무형자산. 늘 말씀드리죠. 상표권, 실용신앙권, 특허권 같은 무형자산들이 있고요. 비상장 채권이나 뭐요? 기업 가치 등은 수익환원법을 통해서 대상 물건을 감정평가합니다. 아시겠죠? 4번의 답도 맞는 지문입니다. 5번입니다. 인근 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여기가 포인트죠.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무슨 요인?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요거 최근에 지역 요인이 아니라 뭐라고 나온 적이 있냐면요, 개별 요인을 말한다 라고 나왔어요. 당연히 틀린 지문이죠. 왜요? 지역 분석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 세 군데가 있잖아. 뭐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그리고 뭐 동일 수급권. 오케이. 그래서 인근 지역이 속한, 유사 지역이 속하지 않은 대상 부동산이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뭐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5번의 정답도 맞는 지문입니다. 6번입니다. 감정평가 법인 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아시겠죠?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5조에서 시장가치 기준인데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를 봅시다. 첫 번째는 뭐예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 뭐예요?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 번째 뭐예요?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 세 가지가 뭐예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외의 가치로 했는데 합법성과 적법성이 결여되었을 때는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맞아요. 그런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랑 의뢰인이 요청이 있을 때랑 이거 두 개가 좀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요. 요 시장 가치의 성격이나 특성이나 합리, 적법성을 고려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가치의 성격이나 특성, 합리성, 적법성을 고려하지 않는데 의뢰인이 요청했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들은요. 성격이나 특성이나 합리나 적법성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 아시겠죠? 두 가지 잘 구분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써드릴게요. 가치의 성격이나 특성이나 합리성이나 적법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6번의 답은 동그라미 맞고요. 7번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 딱 떴어요. 뒤에 뭐? 일괄평가 맞는 질문이죠. 오케이. 일괄평가할 수 있는 거 크게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죠. 구조상의 건물과 대지 사용분 맞죠? 건물 플러스 대지 사용분 그리고 토지와 건물, 산지와 임목 등 용도상 불가분한 것들은요. 무슨 평가? 일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됐죠? 8번 가치는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된 과거의 값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과거가 아니라 과거라는 말이 나왔으면 가치가 아니라 뭐 가격이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과거 가격 이렇게 정리해달라고. 그래서 틀린 이야기입니다. 가격은 하나의 값으로서 실제 지불된 것이고 뭐예요? 과거값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요거 뭐 얼마? 1,000원. 이게 뭐? 가격. 그렇죠? 저한테 가치는 10,000원. 여러분들의 가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드렸죠. 9번입니다. 감가상각이란 취득 원가를 기초로 하여 물리적, 기능적 감가 요인이 고려사항이며 관찰감가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회계상의 용어죠. 한번 봐두시라고 쓴 거고요. 9번과 10번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감가, 수정이란 다. 자, 이제 우리가 쓰는 거 나왔죠, 드디어? 재조달 원가. 감정평가할 때 쓰는 거고요.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 감가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감가 수정액도 계산하고요. 관찰 감가법을 인정하는 거죠. 왜요? 감가 수정 방법에 크게 몇 가지 내용, 연수, 관찰, 감가 그쵸? 분해법에서 뭐? 관찰 감가법이 있네요. 내용 연수법에 다시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정액법, 정률법, 상환, 기금법. 그쵸?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11번입니다.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 토지와 건물, 산지와 임목 요 세 가지 경우는 일괄평가하며 거래 사례 비교법 통하여 감정평가한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7번과 11번을 묶어주시면 문제 지문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괄평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거는 일괄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물건들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11번까지 마무리를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7주차 OX 퀴즈 마무리 지었고요.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웃는 얼굴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